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두 개의 제곱세 합 그리고 세 개의 제곱세 합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네 개의 제곱세 합으로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영상에서 두 개의 제곱세 합, 세 개의 제곱세 합을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제곱세 합은 스퀘어 프리가 되는 이 자연수 m이 2 또는 모듈로 4로 1인 프라임들의 곱으로만 표현될 때만 이 형태가 가능하다고 공부했었고요. 세 개의 제곱세 합은 이 형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15라는 숫자는 여전히 세 개의 제곱세 합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하나를 더 더해서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숫자가 어떤 게 있겠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4개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n은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6개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리의 이름을 포스퀘어 시오렘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라그랑지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퀘어 시오렘에 대한 증명은 우리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스퀘어 시오렘처럼 이 두 수의 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투스퀘어 시오렘에서는 이렇게 두 제곱수의 합 그리고 두 제곱수의 합이 있으면 이것의 곱 역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이걸 이제 그때도 오일러 렘마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식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사실은 3개의 제곱수의 합 같은 경우는 곱하더라도 다시 3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4개의 제곱수를 하는데요. 신기하게 2개는 되고 3개는 안 됐었는데 4개는 다시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제곱수의 합, 4개의 제곱수 합이 있을 때 이걸 2개 곱하는 경우에 다시 4개의 제곱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된다는 것이 지금 렘마 1 오일러의 보조 정리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보자면요. m과 n이 sum of four squares이면 2개의 곱 역시 sum of four squares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제곱수의 합도 역시 제일 처음에는 오일러가 만든 식 그리고 두 번째는 컴플렉스 넘버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을 a1제곱, a2제곱, a3제곱, a4제곱의 합으로 쓰고요. n을 b1제곱, b2제곱, b3제곱, b4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의 곱을 전개해서 다시 4개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오일러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걸 다 제곱해서 전개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아마 전개해보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2 곱하기 2개씩 곱해진 건 다 사라지고요. 각각이 이제 제곱이 되는 것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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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와서 16개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16개의 항과 똑같게 됩니다. 이 식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외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오일러의 식은 이렇게 구경하기로 하고요. 제곱의 합에서 복소수를 이용했던 것처럼 이 4제곱의 합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제곱수를 공부할 때 복소수가 활용되었다면 이제 4개의 제곱수를 공부하는데 이게 활용됩니다. 쿼터니온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방법은 어떤 정수론 책을 보더라도 있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쿼터니온을 공부할 일이 있어서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이 쿼터니온을 이용하면 훨씬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니온은 이제 해밀턴 이 물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우리가 복소수는 1과 i 이렇게 2개로 제너레이트 된 숫자들인데 쿼터니온은 1, i, j, k 이렇게 4개로 제너레이트 된 숫자입니다. 이때 i와 j와 k는 i를 제곱하고 j를 제곱하고 k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허수 파트에 대응되는 이 개념이 2개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i와 j, k들끼리 곱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i와 j를 곱하면 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J와 K를 곱하면 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와 I를 곱하면 J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소수하고는 달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I와 J를 곱한 것과 J와 I를 곱한 것이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JI를 하면 마이너스 K가 되고요. KJ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IK를 하면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면 나머지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소수는 1과 i로 생성되니까 a 더하기 bi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원수는 1ijk로 생성되니까 a1 더하기 a2i 더하기 a3j, a4k이고요. 앞에 있는 개수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수를 우리가 쿼터니온, 사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복소수처럼 이 사원수도 크기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 개수가 a1, a2, a3, a4인 것을 q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쿼터니온의 q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q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복소수처럼 앞에 있는 실수들을 다 제곱해서 여기 이제 4개죠.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 루트를 씌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 4개의 제곱수의 합이 보이죠. 그래서 2개의 쿼터니온의 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1, A2, A3, A4 그리고 여기는 B1, B2, B3, B4인 이 2개의 쿼터니온을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소수처럼 이제 여기 이제 실수 부분, 그 다음에 I 부분, J 부분, K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계산을 하는데 앞서 설명했던 이 원칙을 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이 실수항 같은 경우는요. A1과 B1이 곱해진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2와 B2가 곱해지면 I와 I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J와 J가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요. K와 K가 곱해지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I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I는 먼저 A1과 B2i가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니까 A1, BI이고요. 그 다음에 A2와 여기 B1이 곱해주면 I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A2와 B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J와 K가 이 순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A3, B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K와 J가 만나면 K 곱하기 J는 이 거꾸로 가는 방향이니까 I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과 이 항이 만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4, B3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 것도 전개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복소수처럼 2개의 사원수를 곱해서 이것의 크기의 제곱을 한 것과 각각의 크기의 제곱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식을 먼저 써보면요.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의 제곱수의 합에 이렇게 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Q1, Q2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여기에 이제 써서 이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식은 복소수처럼 오일러가 만든 식과는 분명히 다른 식입니다. 하지만 2개의 4제곱수의 합의 곱을 4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식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단계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계산은 훨씬 쉬운 작업이고 이 식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쿼터니온의 곱만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 두 수의 곱을 다시 한번 이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때 A, B, C, D를 하나씩 구해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 B, C, D는 유일하지 않아요. 하나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사원수에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사원수는 1 더하기 I 더하기 3J 더하기 K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사원수는 2 더하기 4I 더하기 J 더하기 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로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2 더하기 4I 더하기 J 더하기 3K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I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가 이렇게 넘어가면 2I가 되고요. I와 I가 만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I와 J를 곱하면 K니까 이렇게 K가 되고요. I와 K는 마이너스 J죠? 그래서 마이너스 3J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J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 먼저 6J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J와 I를 하면 마이너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12K가 되고요. 이렇게 가면 J와 J가 만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가면 J와 K가 만나면 I입니다. 그래서 9I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K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 2K가 되겠고요. 이렇게 가면 K와 I가 만나면 J죠? 그래서 4J고요. 이렇게 가면 K와 J가 만나면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마이너스 I고요.
K와 K가 만나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동류한끼리 묶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실수 부분 보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는 여기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으니까요. 이걸 다 계산해주면 14I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JK를 계산해주면 8J-6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대응되는 그 제곱수를 써보면요. 8의 제곱, 14의 제곱, 8의 제곱, 6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부호에 상관없이 어차피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그 쿼터니언 곱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합이 12가 되겠고요. 이쪽 합은 답이 30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360인데요. 이 수를 다 계산해서 더해보면 36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쿼터니언의 곱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죠. 그러면 오늘 설명했던 이 4스퀘어 시오렘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2스퀘어 시오렘의 증명 과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가 아드 프라임이다라고 똑같이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스퀘어 시오렘에서는 이 P가 두 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필요 충분 조건은 P가 모듈로 4로 1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라임은 되고 어떤 프라임은 되지 않는다. 그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컴플렉스 넘버 개념을 여기에 활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두 개의 제곱수의 합의 곱이 두 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2스퀘어 시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4스퀘어 시오렘 같은 경우는 어떤 프라임이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아직은 이걸 하지 않았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모든 프라임이 항상 4개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오늘 공부했던 쿼터니언을 이용을 해보면 4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된 두 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곱 역시 항상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쿼터니언의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보면 4스퀘어 시오렘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남았죠. 이 단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단계만 증명하면 다 끝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우리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곱수의 합을 이제 4번째 강의를 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곱수의 합에 대해서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다 듣고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